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황충상 소설가의 스마트 소설 금린 저자 육성 낭독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금린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금린, 금빛 물고기다. 쉽게 예쁜 여자 아이는 배꼽 밑에 금빛 비늘을 하나 달고 태어났다 하여 그의 부모가 붙인 이름이다. 성장하여 처녀가 된 금린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꼽 밑에서 빛나는 금빛 비늘을 보였다. 비늘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남자는 미쳐버렸다. 남자의 실성을 되찾는 길은 금린의 금빛 비늘을 먹이는 처방뿐이었다. 금린은 비늘을 떼어내어 남자에게 먹였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남자가 금린의 금빛 비늘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금린은 비늘을 남자에게 먹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비늘이 없어진 배꼽 밑을 보였다. 비늘이 떨어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진물이 흘러 금린의 음문까지 짓물렸다. 남자는 그 지독한 냄새의 금린에 대한 연모의 정이 뚝 끊어지고 말았다. 남자가 정을 끊는 뒤 금린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자를 보고 싶어 했다.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남자는 금린을 병문하러 갔다. 남자의 손을 잡고 금린은 애원하듯 간청했다. 당신이 내 배꼽 밑 상처에 입맞춤 한 번만 해주면 저는 한없이 죽을 수 있어요. 남자는 금린의 애원을 들어주었다. 그 일이 있은 뒤 금린의 몸에서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가 나며 상처가 아물고 금빛 비늘이 다시 자라났다. 이것은 금빛 물고기 여자라는 제목으로 쓴 명상 스마트 소설이다. 이 이야기의 인과 그 법칙의 배우 진실을 읽어야 한다. 금빛 비늘이 향기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향기의 뿌리, 악취도 함께 먹고 자란다는 것이다. 개간지 문학나무 2023년 겨울호에 실린 황충상 소설가의 스마트 소설 이야기 똥 낭독해 드립니다. 이야기 똥 명상 스마트 소설 황충상 소설가 독립문학원장. 어느 날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한 젊은 소설가가 베스트셀러 선배 소설가를 찾았다. 자네가 웬일인가? 선배님의 소설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네는 소설 잘 쓰기로 스승이 따로 없다 하지 않았는가? 괜한 소리 말고 차나 마시고 가게. 젊은 소설가는 한때 순수 문제 실험소설로 평단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문학은 오로지 문학의 자로만 잴 수 있는 본격 소설이어야 한다던 그가 끼니를 위한 이야기똥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배우러 왔다니 선배가 오히려 당황했다. 자네 어디 아픈가? 그는 멀거니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선배님, 맨 정신으로 얘기하기가 뭐하시면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미안하이. 그동안 간이 굳어져서 술을 끊었네. 젊은 소설가는 새삼 선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말술을 마시고 그 술을 쏟아내듯 글을 쓰셨는데 앞으로 그만큼은 더 쓰셔야지요. 선배가 알 수 없는 웃음을 머금었다. 그동안은 부드러운 간으로 썼으니 이제부터 굳은 간으로 쓰라 그 말이지?
그 비법은 선배님만 아시지요. 참, 자네다운 아니지 작가다운 말일세. 굳은 간으로 쓰라. 젊은 작가는 참 작가다운 말 굳은 간으로 쓰라를 곱씹으며 진짜 굳은 간으로 소설을 쓰다가 소리소문 없이 죽고 말았다. 작가의 소임은 이야기똥에 머물지 않고 시치 나는 소설똥 한번 잘 누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똥구멍이 째져 죽는 줄 모르고 죽는다. 그의 굶주린 죽음에 대한 세간의 소리다. 이 죽음의 아이러니는 세상과 작가와 문학을 비웃는 사람 희극이다. 가난으로 곡기를 끊고 값 없는 공기마저 줄이다. 똥구멍이 째져 죽는 작가의 죽음. 이 이야기똥은 또다시 어느 작가의 소설똥으로 창작될 뿐이다. 소설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있다. 이야기똥이다. 소설을 대변하는 이 문장의 이해가 쉽지 않다. 이야기가 눈 똥이 소설이란 말인지 똥스러운 이야기가 소설이란 말인지 아리송하다. 사람은 제각기 얼굴이 다르듯 그들이 배설한 똥도 형태와 색깔이 다르다. 대다, 무르다, 가늘다, 굵다, 검다, 누르다, 형형색색이다. 게다가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내지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놈의 냄새가 그리도 지독한지 똥의 이 확연한 실체성은 생명을 지나 죽음에게 마지막 향의 말을 남기고 쓰러진다. 소설가가 창작한 이야기똥도 이에 다르지 않다. 정신의 산물 어쩌고 소설에 대한 고상한 지론은 있지만 전혀 천만의 말씀이다. 실로 저속하고 더럽기가 똥 구리기의 시조인 시치를 풍겨야 역설적으로 부조리한 실존의 향기가 나는 소설이란 평가를 받는다. 생리현상의 똥이 몸속에서 요지부동이면 사람의 생명은 종장이다. 이때 죽음을 뒤집어 쓴 몸은 똥과 버무려져 시치를 뿜는다. 참으로 이 악독한 냄새가 사람 냄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예쁘고 싱싱하다고 빨고 핥았던 몸의 앞쪽과 뒤쪽, 생과 사가 합일된 냄새, 그렇게 혼령을 떠나 보내기 위한 마지막 몸의 도끼는 모든 냄새를 초월한다. 생의 이야기, 사의 이야기, 그 혼합의 이야기똥이 인생을 대변하는 소설로 읽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피를 말리며 작가들은 이야기똥을 다시 최상급 시치의 소설로 창작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침묵은 말의 망치다. 황충상 소설가. 김동리 기념사업회 이사장. 침묵은 말의 망치다. 황충상 소설가. 김동리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 밤 나는 시집 동리가 남긴 시를 읽었다. 스승의 유작시 30편과 제1시집 바위, 제2시집 페랭이 꽃에서 선정한 65편의 시는 당신의 생을 밝히며 큰 문학의 길을 열어 보였다. 잠들기까지 나는 한국적 혼의 작가 김동리의 시세계를 완독했다. 스승의 시로 몸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 시에 취한 나는 새벽녘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내 영혼은 꿈속에서 스승이 쓴 동화라는 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 속 이무기를 타고 저승에 갔다. 여기서 기다려. 네가 뵙고자 하는 분이 오실 거야. 이무기는 동리스승을 뵙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훤히 알았다. 그 늙은 구렁이의 마음을 나도 확인했다. 내가 누굴 뵙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시험하는 단계는 지났어. 동리영감의 시가 우리 마음을 묶어놓았다는 말을 꼭 해야 하니?
저승은 아무나 오가는 곳이 아니야. 정말 이 사람 소망이 죽기까지 저승과 만나볼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내 얼굴에 씌어 있어서 내가 너를 업어온 거야. 이무기는 저승 장터에 나를 내려놓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는 생전에 독리스승을 그리며 가지고 간 시집을 펼쳐 다시 동화를 읽었다. 마을이 멀리 바라보이는 야트막한 산 속에 오랜 늪이 있습니다. 늪 속에는 붕어, 잉어, 가물치, 미꾸라지, 개구리, 물방개, 뱀장어, 물구렁이, 이무기,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물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빛은 검고 때로는 푸르지만 늪의 깊이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무기와 늙은 물구렁이가 사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저승으로도 통한다고 합니다. 이무기와 늙은 물구렁이는 저승에도 이따금씩 다녀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 또는 달빛이 물속으로 비쳐드는 밤엔 저승에서 장이 서거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부신 햇빛이나 오랜 절의 종소리도 검은 늪속을 뚫고 들지 못하는 것은 물방개와 물파래가 그것을 가로질러 삼켜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 늪 속으로 들어가 그 늙은 물고렁이나 이무기들과 사귈 수 있을는지요. 그리하여 그 늙은 물고렁이들을 따라 저승 구경도 갈 수 있게 될는지요. 스승이 동화 속에 이무기를 만나게 하는지, 동화가 저승의 스승을 만나게 하는지, 나는 꿈속에서 시의 혼몽한 세계로 빠져들었다. 늪은 어머니의 자궁이다. 의식이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는 늙은 물구렁이와 이무기가 살았다. 그놈들의 힘이 아기를 세상으로 밀어냈다. 그렇게 나도 이 세상에 왔고 이제 나는 이무기를 타고 저승에 온 것이다. 저승에도 이승이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었다. 서서히 감각이 무뎌지게 하고 느낌을 없애는 시간이었다. 기다린다는 생각이 쓰러지고 동화의 시 정이 내 온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때 독리스승이 나타났다. 무심한 스승의 얼굴에 이상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왜 이렇게 왔어? 어렵게. 스승은 이무기의 등에 업혀 저승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다. 오랜 늪속 그 길 말고 달리 올 수가 있어야지요. 나는 공손한 마음의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무지개를 타고 왔어야지. 무지개. 나는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무지개로 저승 오는 법은 스승님만이 아시잖아요. 바로 그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법이 따로 없다. 법은 밥이 있는 곳에서나 방편으로 사용하지. 이곳에서는 밥 대신 법을 먹는다. 그래서 홀로 놀아도 다수가 함께 놀아도 이곳 질서는 어지럽지 않고 정직하게 흐른다. 누구도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는 곳에 너는 왔다. 스승의 마음이 나를 어루고 만졌다. 아무 의도하는 바가 없는 스승의 마음이 내 속으로 스며들면서 말을 전했다. 나의 침묵 속에 모든 법이 있었는데 그 침묵을 읽었더라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그럼 그때의 스승님 침묵이 방편이셨군요. 나는 이 말을 참았다. 달마의 침묵과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 못하는 스승의 침묵이 같지 않아서였다. 스승은 이신전심으로 통하지 못한 나를 측은지심의 눈으로 보며 한숨을 쉬었다. 스승의 침묵이 말의 망치가 되어 나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뒤통수는 잘 맞아야 한다. 잘못 맞으면 눈알이 뽑히고 사랑도 뽑히니까. 이 독백이 스승의 것인지 제자의 것인지 나는 모른다. 독리스승에 대한 실명소설 마흔 건너기를 축사로 줄잡은 글입니다. 제9회 밀다온 문학제에 독리선생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학 현장을 보존하고 기리고자 헌신하시는 밀다온 문학제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이 절하며 감사드립니다.